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왕실과 19명의 총리를 배출한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올린 영상 한 편이 지금 영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명문 학생들이 찍은 이 영상의 조회수는 단 일주일 만에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150년 역사의 런던 튜브가 부끄럽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귀족 학교도 인정한 한국, 영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BBC가 긴급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어요.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인천공항 영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420% 폭증. 영국 사립학교 300곳에서 한국 수학여행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영어 안내 인력을 긴급 증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도대체 이튼 칼리지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400년 전통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말이죠. 저는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40개국 넘는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입니다. 영국 이튼 칼리지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올해로 53세, 교직 경력만 30년입니다. 이튼 칼리지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국 왕실과 19명의 총리를 배출한 명문 기숙학교예요.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 귀족 가문이나 재계 거물의 자제들이죠. 우리는 평생 학생들에게 영국식 예절과 질서가 세계 최고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시아 경제 발전사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18명의 우등생들과 함께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돌아보는 2주 일정이었죠. 솔직히 한국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나 싱가포르의 경제 시스템에 비하면 덜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공항들은 히드로만 못해요.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직원들도 불친절할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믿었죠. 150년 역사의 히드로 공항, 대영 제국의 관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이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히드로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바닥 좀 보세요. 에드워드라는 학생이 제 팔을 잡았어요. 바닥을 내려다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오가는 공항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여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청소 직원이 화장실 입구에서 이용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히드로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몇 시간씩 방치되는데 말이죠. 변기도 깨끗했고 수도꼭지마다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요.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며 시계를 봤어요. 히드로에서는 이 시간부터가 지옥이거든요. 최소 40분, 보통은 1시간이 걸립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죠. 오래 걸릴 거예요. 책이라도 꺼내 읽으세요.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사관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외국인 학생 단체라는 걸 파악한 직원이 영어가 유창한 심사관 쪽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여권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서 당황했어요. 5년 전 사진이었거든요. 히드로였으면 별도 심사실로 끌려가 30분은 조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심사관은 웃으며 물었어요. 많이 컸네요. 몇 살이에요? 학생이 대답하자 그럼 문제 없겠네요 하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입국 심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7분이었어요. 18명 전원이 통과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으니까요. 짐을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전광판에 우리 항공편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나온다는 안내도 명확했어요. 학생들이 벨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벌써 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라는 학생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아직 7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까지 찾는데 총 14분이 걸렸어요. 히드로에서는 최소 1시간 30분은 걸리는 과정이었죠.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고 짐들도 정돈되어 나왔습니다. 히드로는 벨트가 더럽고 짐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짐 18개 모두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이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상점들도 불을 밝히고 영업 중이었어요. 히드로는 밤 10시만 넘으면 절반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고 조명도 어두워지는데 말이죠.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며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가로등이 정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 표지판도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어요.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고 난폭 운전하는 차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히드로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빌딩 숲에서 쏟아지는 조명들, 강물에 반사되는 불빛들. 런던 템즈강 야경 못지않았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어요. 이튼 칼리지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학생분들 연령대를 고려해서 조용한 층에 객실을 배정해드렸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리 배려를 해놓은 거였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시아공항은 히드로만 못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교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공항에서 호텔까지 온 것뿐인데 벌써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객실에 들어간 건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져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긴 비행과 이동으로 모두 피곤해 보였죠. 저는 학생들이 금방 잠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학생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배고파요.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비행기 기내식 이후로 제대로 먹은 게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난감했어요. 런던에서 자정에 식당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 있긴 하지만 치안이 걱정되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기 꺼려집니다.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영업하는 식당이 있을까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걸어서 5분 거리에 24시간 설렁탕집이 있어요. 지금도 영업 중이고요. 자정에 뜨거운 국밥을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어요. 런던에서는 밤거리가 위험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 편의점에서 나와 음료수를 마시며 산책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무섭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리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런던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하는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런던에서 자정에 여성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요. 5분쯤 걸었을까요? 24시간 영업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식당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놀랍게도 이미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 노트북을 앞에 두고 혼자 식사하는 젊은 여성,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까지. 자정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식당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외국인 학생 18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갑다는 표정이었죠.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로 소통하셨어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오하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설렁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니 뜨거운 국물에 고기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 휴대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를 켜셨어요. 소고기 국물이에요. 맛있어요. 번역된 문장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습니다. 학생들과 상의해서 설렁탕 18개를 주문했어요. 메뉴판을 자세히 보니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이 12,000원이었어요. 영국 돈으로 환산하면 7파운드 정도죠. 런던에서 자정에 따뜻한 식사를 하려면 최소 25파운드는 각오해야 합니다. 주문을 받으신 사장님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맵지 않게 할게요. 번역기로 말씀하시며 학생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시고 자동으로 순한 맛으로 조절해 주신 거였죠.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테이블 위에 뜨끈한 설렁탕 그릇들이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국물, 푹 삶은 고기, 파와 양념이 어우러진 모습이 식욕을 돋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먹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밥을 국에 말아서 먹으라고 시범을 보이셨죠. 소금이랑 후추는 취향대로 넣으라고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서툴게 따라하자 웃으시며 지켜보셨어요.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연신 감탄하며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워버렸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떠먹어봤어요. 진한 사골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에 이만한 음식이 없었죠. 학생들이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워했던 건 고기의 양이었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런던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가성비였죠. 사장님이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다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커다란 접시에 담긴 배추김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서비스예요. 휴대폰 번역기를 보여주시며 테이블 가운데 놓으셨죠.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그냥 주신다니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런던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사장님은 김치 먹는 법까지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8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21만 6천 원이었어요. 영국 돈으로 약 130파운드. 런던에서 18명이 자정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최소 400파운드는 써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한국 어때요? 재미있어요?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엄지를 치켜들며 정말 좋아요 하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죠.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사장님이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여전히 안전해 보였어요. 가로등이 밝았고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오는 여성도 보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사람도 친절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자정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도시의 시스템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더욱 놀라웠죠.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였어요.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냐며 물었죠. 설렁탕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부러워하며 내일은 자기들도 꼭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런던에서는 자정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여기는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객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뿐인데 벌써 이 나라가 특별하다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안전한 밤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 지역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볼까요? 제가 제안하자 학생들이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튼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은 낯선 경험이거든요. 평소에는 부모님 차나 전용 기사님 차를 이용하니까요. 특히 지하철은 더욱 그랬어요. 런던에도 튜브가 있지만 이 학생들은 거의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런던 튜브는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니까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런던 튜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아시아 지하철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진짜 깨끗하다. 역사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얼룩 하나 없었고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지하인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런던 튜브는 지하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말이죠. 에드워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지하철역 맞아요? 런던 튜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튜브는 벽면에 낙서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껌 자국이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요.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꽤 깊숙이 내려갔는데도 환기가 잘 되어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조명도 밝았고 안내방송도 명확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더군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런던 튜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튜브 승강장은 항상 혼란스럽거든요. 열차가 들어오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전광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다음 열차가 정확히 2분 20초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올리버가 시계를 보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2분 20초 후에 올까요? 런던 튜브는 다음 열차가 3분 후라고 표시되어도 실제로는 15분 후에 오곤 합니다. 때로는 열차가 아예 취소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2분 20초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올리버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진짜네요. 정확해요.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뒤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밀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문이 열리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니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어요. 손잡이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런던 튜브는 좌석이 낙서투성이고 바닥에는 음료수 캔이 굴러다니는데 말이죠.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쾌적했고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 편했어요. 런던 튜브는 여름이면 찜통같이 더워서 승객들이 기절하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없거든요. 몇 정거장을 지나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역에서 임산부가 탑승했어요. 배가 많이 불러 보였습니다. 그 순간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서로 앉으라고 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분이 임산부를 앉히고 나머지 2분은 다시 앉았죠. 이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요. 튜브에서는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노약자석을 유심히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표지도 명확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젊은이가 단 한 명도 앉아 있지 않다는 거였죠.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내렸습니다. 역사가 더욱 웅장했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환승 안내도 명확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죠. 지상으로 올라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스타벅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각자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올리버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며 일어났습니다. 제 지갑이요. 지갑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황급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쓸 때요. 그럼 여기 카운터에 뒀나 봐요. 런던이었으면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갑을 못 보셨나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검은 가죽 지갑이세요? 카운터 아래 보관하고 있어요. 직원이 지갑을 꺼내 올리버에게 건넸습니다. 올리버가 서둘러 확인했어요. 현금 500파운드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4장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올리버가 감사하다며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한국 여행 즐거우세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올리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런던이었으면 10분 안에 증발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않죠. 다른 학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500파운드나 들어있었는데 한 푼도 안 건드렸다고요?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심지어 팁도 안 받았어요. 올리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0년 역사의 런던 튜브가 부끄러웠어요. 역사가 길다고 해서 더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학생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시아 지하철은 튜브를 못 따라온다고 하셨잖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영국이 최고라는 믿음이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강남역을 나와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전통시장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활기가 넘쳤어요. 좁은 골목마다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칼국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우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테이블이 6개밖에 없었습니다. 18명이 앉기에 비좁았어요. 할머니께서 테이블을 이리저리 옮기시며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다 앉을 수 있어. 칼국수 18개를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자 할머니께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포크 18개를 들고 나와 하나씩 놓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이걸로 먹어. 한 학생이 고수를 싫어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골라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그 학생의 그릇을 가져가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다시 해줄게. 고수를 빼고 새로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계산할 때 18명이 먹고 12만 6천 원, 약 75파운드였습니다. 런던이었으면 최소 300파운드는 썼을 거예요. 나오려는데 할머니께서 작은 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전통 매드 팔찌 18개였어요. 영국 학생들 처음 봐. 기념으로 가져가. 학생들이 하나씩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어요. 선생님,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명동으로 이동하던 중 에드워드가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영무원을 찾았어요. 영무원이 즉시 달려와 의자를 가져오고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발목을 살피시더니 응급처치를 시작하셨어요. 삐었네요. 병원 가실래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공서비스예요. 무료입니다. 파스를 붙여주시고 얼음찜질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에드워드가 팁을 주려 했습니다. 영무원이 웃으며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여행 조심히 하세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런던 튜브 영무원은 길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하잖아요. 저녁에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골목을 걷다 길을 잃었어요. 구글맵이 작동하지 않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지나가던 50대 아저씨에게 가려는 떡볶이 가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거기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앞장서서 걸으시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2번이나 꺾어 들어가시더니 가게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200m는 되는 거리였어요. 여기. 아저씨가 가게를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학생들이 감사하다며 인사했어요. 아저씨는 손을 흔들며 원래 가시던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저씨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셨어요. 우리 데려다 주시려고 20분을 돌아가신 거예요. 런던에서는 손가락으로만 가리키고 가던데요.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학생들이 제 방에 모여 간식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한 학생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수십 개 식당이 영업 중이었어요. 치킨 2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실시간 배달 현황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주문 접수, 조리 중, 배달 출발. 지도에는 배달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움직여요. 학생들이 화면에 모여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정확히 26분 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26분. 정확히 26분이에요. 앱 예상 시간이 25분에서 30분이었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였죠. 배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학생들이 팁을 주려 하자 괜찮아요 하며 거절했어요. 학생들이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이 왜 이런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할머니도 영무원도 길 안내해 주신 아저씨도 배달원도 다 진심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원래 친절한 거예요. 런던은 매뉴얼 친절인데 여기는 진짜 같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본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이었어요.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서니 웅장한 건물들이 펼쳐졌습니다. 해설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조선시대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한국 궁궐과 버킹엄 궁전의 차이가 뭔가요? 해설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궁궐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비교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영국인이라면 우리가 더 낫다고 했을 텐데 말이죠. 해설이 끝나고 광화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한국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학생이 카메라를 받아들고 여러 각도에서 정성껏 찍어주었어요.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5장도 넘게 찍어줬습니다. 한국 여행 재미있으세요? 영어 공부도 하고 싶어서요. 웃으며 대화까지 나눴어요. 사진을 다 찍고 학생이 카메라를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제가 답했죠. 오, 영국. 좋은 여행 되세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런던에서는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귀찮아 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대부분 거절하거나 대충 한 장만 찍어주죠.
오후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SNS에서 본 곳이라며 가고 싶어 했거든요.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들, 수백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료 개방 공간이었어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런던 대형 도서관은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이었죠. 이튼 학생들은 저녁 6시면 다 기숙사로 가는데 말이죠. 에드워드가 용기를 내어 한국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왔어요. 한국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와, 영국이요? 반가워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요?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답했어요. 제 꿈을 위해서요.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가는데. 한국 학생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본인 꿈은 없어요? 에드워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며 에드워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는 자기 꿈이 있대요. 저는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저도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사회 영국과 실력사회 한국의 차이를 그 순간 절감했으니까요. 명동으로 이동해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여학생들이 쇼핑하고 싶어 했거든요. 직원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학생들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런던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직원은 한 명 한 명 피부를 살펴보며 제품을 추천했어요. 30분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몇 가지만 샀어요. 많은 양은 아니었죠. 그런데 직원은 샘플을 가득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영국 돌아가서 써보세요. 이름까지 물어보며 메모했어요. 가게를 나오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30분이나 도와줬는데 우리는 별로 안 샀잖아요. 괜찮을까요? 런던이었으면 눈초리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저녁을 먹으러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다국적 음식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걷다가 영국 펍을 발견했어요. 들어가니 주인이 진짜 영국인이었습니다. 이튼 교복이네요. 저도 이튼 출신입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배였던 거죠.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20년 됐어요. 이제 영국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주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친절하거든요. 영국은 매뉴얼 친절이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학생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튼 출신 선배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니요. 주인이 덧붙였어요. 제 아이들도 한국 학교 다녀요. 여기가 더 좋대요. 펍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선생님, 영국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400년 전통의 이튼 칼리지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계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의무가 아니라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였어요. 학생들이 한강 야경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런던에서 밤 9시에 공원을 가는 건 위험하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친구들까지. 런던 하이드파크는 밤 8시면 위험해지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분들 무섭지 않나요? 한 벤치에 앉아있던 직장인을 봤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올리버가 그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난 걱정 안 하세요? 노트북 놔두고요.
직장인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일해요. 올리버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처음으로 밤에 공원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있다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역으로 갔는데 올리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 스마트폰이요.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정거장 전이요. 에드워드가 답했어요. 런던이었으면 포기하라고 했을 겁니다. 30초 안에 누가 가져가니까요. 영무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분실물센터 전화번호 아세요? 영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시간 전에 접수됐대요. 지금 보관 중이래요. 다음 역 분실물센터로 가서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충전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배터리 없을까봐 충전해뒀어요. 올리버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런던이었으면 30초 안에 누가 가져갔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을 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이었어요. 캠퍼스를 둘러보다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침 9시인데도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이틀은 아침 9시면 학생들이 느긋하게 식사하는 시간인데 말이죠. 한국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찍 와요? 네, 자리 잡으려면 일찍 와야 해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학생이 답했어요.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한국 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꿈이니까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의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이튼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가는데 저 학생은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에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6시면 다 끝나는데요.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에드워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국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올리버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400년 전통의 이튼 칼리지, 150년 역사의 런던 튜브, 대영 제국의 자부심. 모든 게 과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밤에도 안전한 공원, 분실물을 충전해서 보관하는 시스템,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이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틀렸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최고라는 건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선진국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인천공항으로 떠나야 했어요. 학생들이 제 방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8명 모두가 모였어요. 선생님, 저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답했어요. 학생들이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리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400년 전통이 부끄러워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영국이 최고라고 배웠잖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히드로가 최고, 튜브가 최고, 영국 신사문화가 최고라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에드워드가 거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이 히드로보다 나았어요. 서울 지하철이 튜브보다 깨끗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아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막을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30년 교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영국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본 게 뭐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답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공항이요. 친절한 사람들이요. 정확한 지하철이요. 안전한 거리요. 진심 어린 서비스요.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정이라고 하더군요. 진심 어린 유대감이요. 에드워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누구 아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로비로 짐을 끌고 내려왔어요. 프론트에서 체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부채 18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꺼내며 학생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에드워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부채를 건네주셨어요. 부채를 펼치니 에드워드라고 한글과 영어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올리버, 에밀리, 제임스.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부채를 나눠주셨어요. 18명 모두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름을 다 아세요? 한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원이 수줍게 웃으셨어요. 체크인할 때 명단 봤어요. 어젯밤에 하나씩 적었어요. 손님들 이름 외우는 게 당연하죠. 이튼 칼리지 학생들 환영해서 영광이었어요. 또 오세요.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가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400년 전통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직원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어떤 학생은 포옹까지 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공항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자기 이름이 적힌 부채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접지 않았습니다. 보물처럼 소중히 쥐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들, 질서정연하게 걷는 사람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오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는 의심했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버스가 공항 앞에 멈췄습니다. 짐을 내리며 학생들이 공항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눈에 담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출국 심사를 거쳐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죠. 학생들이 마지막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학생들이 창가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였죠.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륙을 준비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비행기.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저기 봐요. 올리버가 소리쳤어요. 창밖을 보니 활주로 옆에 공항 직원들이 서 계셨습니다. 안전조끼를 입은 직원분들이 우리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양손을 크게 흔들고 계셨죠.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도 직원분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고 다시 손을 흔드시고요. 비행기가 멀어져도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히드로는 직원들이 휴대폰만 보는데 에드워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님을 배웅하는 마음. 이게 한국이었구나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강이 보였고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시간 비행 끝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두운 조명, 더러운 바닥, 무표정한 직원들. 입국 심사에 1시간이 걸렸어요. 짐 찾는데 40분이 더 걸렸습니다. 한 학생의 가방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국을 떠올릴 뿐이었죠. 귀국 3일 후였습니다. 에드워드가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호텔에서 받은 손글씨 부채 사진과 함께 활주로 직원들이 손 흔들며 배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이 튼데 한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처음엔 친구들과 가족들만 봤어요. 댓글이 몇 개 달렸죠. 그런데 이틀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800만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질서, 할머니가 준 매드 팔찌, 길 안내해준 아저씨, 분실물을 충전해서 보관한 이야기. 모든 영상이 바이럴되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귀족 학교도 인정한 한국, 영국이 배워야 한다. 우리 아이도 한국 보내고 싶다. 400년 전통이 무슨 소용이냐? 2주 후 타임즈가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본 한국, 영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BBC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윌슨 선생님, 한국이 영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요. 방송이 나간 후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 런던 교통국이 서울 지하철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이튼 칼리지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를 불러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저는 일주일간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400년 전통의 재정에 한국에서 배운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이사회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정규 수학여행지로 선정한다. 매년 50명씩 파견한다. 다른 사립학교들이 따라왔습니다. 해로우, 윈체스터, 럭비 스쿨까지. 영국 명문 사립학교 연합이 한국을 공식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선정했어요. 2025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사립학교 300곳에서 한국 수학여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420% 급증. 특히 학생 단체 입국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인천공항이 영어 안내 인력을 긴급 증원했습니다. 영국 언론이 인천공항 영국인 입국 대란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이 영국을 바꾸고 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50명의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저는 오만했어요. 영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겸손하게요. 학생들이 공항 바닥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볼 것들은 더 놀라울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400년 전통이 부끄러웠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배운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정이 무엇인지.